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오후까지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도 저는 어제 오후에 서명을 했는데 지금도 들어가면 대기 시간이 1시간이 넘습니다. 만약 물리적으로 좀 수월하게 서명을 할 수 있었으면 이미 100만이 넘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게 국민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원 출마 입장 발표에 앞서서요. 윤석열 국가 권력의 무능력과 무책임, 무대응으로 인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그리고 해병대, 최상병 등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입장 발표를 하겠습니다. 정봉주의 세 줄 선전 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저 정봉주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봉주가 출전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조회를 하면 올라가서 딱 한 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신 훌륭한 선생님, 이영희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걸 보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시작할게요. 예. 자, 정치천재 정봉주 대망의 99번째 시간입니다. 자, 정봉주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제17대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새날 시청자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보면 참 우리 의원님이 좋은 게 네. 금세 그 밝은 얼굴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말씀하시면 예. 정선 끝나고 좀 개원할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죠. 데미지 엄청 컸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컸죠. 이번에 좀 컸고 이번에는 정말 함께 해주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 후유증이 최근까지도 계속 왔고요. 이번 최고위원 출마하면서도 오늘 기자회견을 앞두고 어제까지도 계속 갈등을 했습니다. 계속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정으로 돌아와서 집사람도 건강이 안 좋은데 집에 그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 근데 집사람이 항상 용기를 줍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후회한다 나중에. 그래서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셨어요? 예. 조금 전에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근데 세 줄을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 세 줄이에요? 기자들이 기사도 안 쓰고요. 물론 장문의 명문들을 씁니다. 쓰지도 않고 또 국민들 당원들이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기사 쓸 수 있는 딱 세 줄 핵심만 얘기하자. 그리고 핵심만 전달토록 하자. 그러니까 세 줄 선전포고 하겠다. 예.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예. 끝. 그렇죠. 대체 그런 거예요. 그렇죠. 탄핵하겠다. 정권을 끝장내겠다. 당원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정봉주 닮네요. 보니까. 예. 우리 봉도서 다워 느낌이. 시원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이제 국회 들어가는 티켓 예. 공천장이 박탈되고 지금 7월 달이 됐고요. 예. 그게 3월 달이었죠. 3월 15일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4개월 못된 시간에 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저는 매우 좋고요. 근데 그 왜 최고위원입니까? 저는 이제 아까 푸나님께서 고통스럽지 않았냐 했는데 고통스럽죠, 인간인데. 그리고 또 이제
타고난 달란트가 과거에 아픈 걸 좀 빨리 잊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원력이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좋은 편이고요. 복원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늘 신의 숨은 뜻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지역 유세 그 대의원 대회 장가면 요즘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만약 현역이었으면 탄핵 얘기를 못했을 겁니다. 현역 의원들은 부담이 돼요. 그러나 제가 원외에서 원외로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탄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당대표 못합니다. 이 말씀을.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야당 현직으로서의 무게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또 언론에서 물고 뜯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하지 못하면 역할 분담으로 원외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가장 스피커가 큰 자리에서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이 지금 100만 가까이 가고 있는 이 서명이 저는 시대정신인데 민주당이 시대정신을 못 받으면 이것은 배부른 정당이 됩니다. 그럼 윤석열 탄핵 민심과의 가교 역할로 최고위원 하겠다. 원외가 필요한 거죠. 원외 최고위원이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원외 최고위원이 당심과 당원들의 심정과 원외 위원장들의 심정을 받아서 바로 당의 역할을 그 뜻을 전달하고 또 당에서 현역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제가 과감하게 그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현역 최고위원들과 역할 분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 봉도사가 좋은 게 보통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정치 안 할 생각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데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제도권 정치인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민심에 한 반박자 늦게 따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앞에서 쉽게 표현하면 조국혁신당처럼 쉐빙선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예. 최고위원회에서. 야, 진짜 오뚜기다 오뚜기. 조국혁신당 존경합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도 원내예요. 쇄빙선의 역할을 제가 조금 더 잘하고 제 방향에 맞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니고 조국혁신당도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 저렇게 전투력이 있고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쇄빙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조국혁신당도 제가 무척 고맙고 반가울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한 몸 두 집이거든요. 한 몸 두 집입니다. 그래서 양쪽 정당의 현역 의원들이 정봉주 역할이 가뭄의 단비처럼 고마울 거다. 정봉주 최고위원 이제 도전하시는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예. 서울시장 출마는 포기하신 겁니까?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그때도 아마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 저는 서울시장 자원으로는 최고라고 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내 공약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뭐 꽤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그대로 이루어지면 서울은 진짜 좋은 도시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저는 현역 국회의원 입성하려고 하는 이유도 서울시장의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는데 그랬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최고위원이 당선되면 서울시장 출마는 사실상 접는다 이렇게 봐도 돼요? 지금으로서는 최고위원이 되면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좀 최대한 성실히 수행하고 그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의 평가 이후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당시 한 1년이나 1년 반쯤 지켜보니 서울시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아니면 국회 재보궐선거로 들어와서 국회의원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이제는 이쯤 되면요. 좀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획을 하는 것보다 그래서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뜻을 진짜 하늘에 맡겨놓고 지금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총선 때 조국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오늘만 산다. 그거 멋진 얘기인데 그게 사실 불멸의 명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였거든요. 이성균. 아니 나의 아저씨가 아니라 원빈. 원빈이 하던 표현이에요. 나는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사는 사람은 내일을 사는 사람을 이긴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지금 맡은 역할에 최선을 좀 다하고
민주당 시대 정신을 잘 받아 안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당원과 국민이 주는 임무에 충실하겠다. 이게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기 이재명 지도부는 예. 주로 셀럽들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주목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한 8명 바뀌는 사이에 이재명 대표 한 명이 그 기간 동안 끌어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연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 2기 체제도 저는 주목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외건 뭐 다양하게 들어와 가지고 예. 최고위원회의 하면 그 자체로 재밌다. 지금 최고위원회의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 자체로 재미있는 거. 거기 정봉주라고 하는 아주 그 희대의 캐릭터가 들어가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김민석 의원님 계시잖아요. 예. 예. 서로 누가 들어간다고 보장은 못해. 김민석 의원님 정도면 또 실력이 출중하니까 또 우여곡절과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살아온 인생의 역정이나 그 캐릭터로 보면 김민석 의원과 저하고 약간 상반된 캐릭터이지만 걸어온 인생의 과정은 좀 비슷했다. 네. 그 사선 예. 출마자 중에 사선이 있고 3선이 아마 내 기억이 없는데 다음에 재선들 있고 초선 있고 원외 있고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예비 경선 옛날 같으면 중앙위에서 컷오프 시키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당원들 50% 반영됩니다. 그 소식 들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당에도 소문이 쫙 났고요. 여의도에도 소문이 쫙 났고 중앙위원 한 500여 명이 투표를 하게 되면 정봉주 컷오프 통과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정설로 이렇게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근데 이제 당원들이 50%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이제 좀 없어진 것 같고요. 이야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 총선 때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만 정봉주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가끔씩 댓글 그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있거든. 열렬히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치명적인 병을 숨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혼하게 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야 정봉주 너무 지금 위험한 거 아니야? 이게 정봉주 리스크거든요. 이거 해결 좀 하셨습니까? 그때 이제 저가 살면서 이렇게 잘 변명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사실 그때 저는 총선 때 다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 당사자가 그때 당시 2017년에 문제 제기했던 게 이종명 신한국당 의원이었거든요. 그 의원께 2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나가자마자 그때 팟캐스트를 내렸고요. 내린 게 7년 만에 어떻게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아마 백업 파일을 갖고 있다가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이종명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종명 의원한테 전화해서 사과했고 이종명 의원이 이렇게 용기 있게 사과한 거에 대해서 또 공개 사과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사자에게 사과했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하사 2분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제 거짓말 프레임으로 맞습니다. 공천장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 프레임이 됐는데 끝나자마자 저는 이렇게 늘 말씀드리면 상황을 회피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정하 모하사 2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 분은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제가 이제 소통이 됐고요. 한 분은 그분이 분명히 맞다고 이제 언론사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여성분이 봤더니 그런 사람 없다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숨기는 것 같거나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걸 뭐 그렇게 전화 통화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6월 7일 날 한 일간지에 그 5단 통으로 공개 사과를 했고 6월 20일 날
그 동작동 국립묘지 가고 이제 당원 한 20여 분과 함께 묘비 닦는 봉사활동을 했고요. 근데 저게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비무장지대 철책선에 목함질에 사고, 예. 다음에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팟캐스트에서 했던 이야기는 좀 심한 농담이긴 했고. 그런 근데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였었죠. 예. 심한 농담이긴 했는데, 야 이걸로 공천장을 박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 제가 이 방송하면서 그런 문제로 로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정봉주 살려야 된다는 로비를 어마어마하게 했었던 바로 그건데, 사실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 정말로 반성하고 있구나. 그리고 국립묘지 가갖고 이제 저렇게 봉사활동 했던 얼마 전입니다. 예. 저 지금 이 동네에 있는 현충원 가셨던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있었고, 또 보니까 중앙보훈회를 방문하셨어요. 예. 저분들 내가 보기엔 분위기는 나쁘지 않던데 보니까. 그 전에 이제 몇 번 소통을 했고, 제가 이러저러한 그 공개 사과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알았다. 귀찮게. 예, 알았다. 그리고 저를 만나게 좀 껄끄러웠던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두 분의 하사분도 보훈의 소속이고, 한 분은 지금 국위선양을 위한 또 국가대표, 장애인 국가대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회장님께서도 알았다. 그냥 뭐 지부장이나 만나고 말아. 그런데 이제 제가 끝까지 좀 만나 뵙겠다 그랬죠.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또 만나 뵈니까요.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무척 깊으신 그래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다. 그런데 보수당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것보다 민주당이 우리를 위한 정책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극찬하세요. 민주당 그 스펙트럼 안에는 건강한 보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가니까 난 오지 말라 그러는데 이렇게 긋고 온 정의원의 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친다.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보수, 그다음에 이 보훈에 대해서, 국가 보훈 정신에 대해서 좀 함께 노력하자.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6.25 때 경찰로서 인민군과 싸웠고 저도 아르투시 출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공감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실수한 것은 과거 저 소양이 부족한 탓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과 사과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흔쾌히 또 맞아주셨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내 스스로 그때 공천장이 이제 박탈됐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오래된 야인 생활, 그리고 낙곰수 등에 특화된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들판의 야수 같은 그 느낌을, 사실 이 방송할 때도 정봉주 의원 좋아하신 분들은 그거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 정치권과 접목이 되려고 할 때 일종의 서로 거부 반응이 일어났던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런 논란들이 옛날 이야기이고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좀 세련되고 다듬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국회에 못 들어가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내가 그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내가 방송을 지금까지 왜 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고. 딱 그 결정이 나고 났을 때. 그때 저가 제일 이제 미안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푸나님이었고, 또 푸나님이 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더더욱 제가 좀 미안하고 그랬죠. 원래 그렇죠. 본인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미안한 거예요. 예, 진짜 미안했죠. 예. 우리 김어준 총수도 엄청 속상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이제 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좀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픈 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봉주 지지하고 하면서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이제 푸나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회관에 가서 그 믹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 게 꿈이다. 정봉주 의원실에. 의원실에 가갖고. 그런 분들을 제가 어떻게 봅니까? 네, 맞죠. 예. 아무튼 과거는 과거고 예. 이것 또한 과거이고, 그러니까 최근에 정봉주는 많이 다듬어진 측면이 있어요. 예전에 낙곰수 하던 시절에 잔재가 남아있던 건 수년 전이고,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야 정봉주 너무 좀
최고위원 놓기는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안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가 특화되어 있는 용도로 저를 쓰면 됩니다. 제가 그렇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미는 이 결기라든지 배짱이라든지 의지 이런 거는 최강이거든요. 네. 그런 용도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역할 분담이거든요. 그리고 2007년 이명박 그 BBK 다스 그 진상조사단이 있었는데 제가 단장이었거든요. 그때 공동단장이 한 10명, 20명 됐어요, 의원들이. 재밌는 게 막 뛰다 보니까요, 혼자 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고 자칫 위험할 것 같다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혼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면 우리 국가와 자기 진영을 위해 싸울 수 있는 DNA거든요. 그런 용도로 저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꺾마. 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곤혹스럽잖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친분이 있고 이런 거 강조하는 거 참 좋습니다. 박수를 보낼 일인데 그럼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지키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에요. 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과 판사는요. 시류에 따라갑니다. 우리가요. 민주당이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고 국힘이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떠나고 있네. 이러면 민주당은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윤석열과 맞짱을 떠야 되고 닥치고 공격입니다. 닥공입니다. 닥공 그 축구팀 중에 전북팀의 특징 아닙니까? 닥공. 닥치고 공격이에요. 그래야지 저쪽이 이거 우리가 밀리네. 그럼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하는 게 탄핵이 가능하구나. 이 정권 끝낼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측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필생의 소원이었던 목표였던 서울시장을 현재로서는 접는다 분위기고 뭐 월급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최고위원이. 예. 그렇다고 현역 의원이 된 것도 아니고 공천장은 박탈됐고 그러면 과연 정봉주가 바라는 목표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명예회복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내가 뭐 현역 국회의원이 되거나 서울시장이 되거나 최고위원이 돼서 돈 벌겠다, 권력 갖겠다는 자리는 아니고 네. 뭔가 사실 정치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단계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 명예회복이란 건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한 끝없는 어떤 끈질긴 걸 마지막으로 뭔가 중요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명예거든요. 정봉주라고 하는 정치인이 17대 이후에 이러저러한 일로 국회에 아직도 못 들어오는 것에 대한 명예회복. 그게 실제로는 윤석열 탄핵을 끌어내는 원외 최고위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거 길어야 2년밖에 못 하거든요. 예. 어제 김용호 의원 그 지구당 개편대를 갔어요. 김용호 의원 하게 되면 선친이 김상현 후농. 김상현 의원 아니십니까? 그 김용호 의원이 저에게 덕담을 개인적으로 주면서 아버님께서 21년 동안 공민권이 없어 출마도 못하고 국회를 못 들어가다가 21년 만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여러 수 위입니다. 그분이 예.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했던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21년 동안 들어가서 또 민주당 그 과거의 평민당을 위해서 활동했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뭘 갖겠다고 그럼요. 원외 최고위원 예. 하겠다고 예. 하겠냐. 그 정봉주 본인의 자기 인생에 대한 오기 같은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꺾이지 않겠다는 중꺾마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게 그러니까요. 그 총선 때 그 사태 났을 때 딱 하루는 굉장히 밉더라고. 사람이 네. 근데 더 좋아지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디 구석에 있어서 울고만 있으면 또 꼴보기 싫거든. 밝은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나 괜찮아. 뭐 도와줘서 여러분들 고맙긴 한데 그래도 내가 잘 되는 거 바라잖아. 그 뻔뻔함.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최고위원 되면은 정봉주라고 하는 사람의 답게 왜냐면요. 지금 최고위원은 원내든 저 혼자 빼고 있는 옛날에 그 소위 수박 스타일의 최고위원 사람들이 완전 비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들 이재명 2기 체제에서는 잘 싸우는 사람들이 포진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제일 강하게 싸우겠다는 본인의 의지신 거죠,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워낙 수준들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새날 시청자들은 거의 뭐 국회의원 수준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하지? 그래서 제가 지금 당에 좀 아쉬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9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이 300쪽이거든요. 검찰은 바로 판결문을 입수해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판결문을 입수해서 검사, 진짜 유능한 베테랑 형사검사, 공안검사, 특수부검사들이 붙어갖고 판결문 분석을 합니다. 민주당 그거 변호사들 많거든요. 변호사 출신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보좌관 비서관들 많은데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판결문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누군가가 이 판결문 분석을 하자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현역들이 불편해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저처럼 좀 창의력이 있고 나름대로 상상력이 있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두 번째가 현역 의원들 탄핵 발언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탄핵준비위원회 목구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김건희 일가 불법 부정 비리 조사위원회는 왜 못 그립니까? 그게 탄핵위원회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 갖고 임기 초반부터 날리면 바이든서부터 해갖고 헌법 정신과 불법을 한 사례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면서 축적을 하고 그걸 갖고 대국민 홍보 활동을 하고요. 그걸 갖고 거리에 나갈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자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될 최고위원 중에 사람이 필요하다. 제가 하겠다. 거기 TF 맡으시면 되겠네. 저는 불법 부정조사위원회 위원장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도요. 그 정치검찰 뭐 독재 탄압위원회 이런 거 맡아서 하나씩 하거든요. 예. 그거 하시면 되겠네. 예. 그거 하고요. 현역 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 해야 되고 본회의 해야 되고 바쁩니다. 전 보좌관 없어도요. 우리 집단 지성을 갖고 있는 많은 당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저는 1년 내내 이 위원회 활동만 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제 목표는 개인적으로 1년 안에 탄핵이에요. 2년까지 갈 것도 없이. 그러면 지금 100만 가는 거 보세요. 자, 그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진춘식님, 정봉주 최고위원 출마를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프게 만든 기레기들을 반드시 응징하십시오.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찰스 유호님, 봉도사님 복귀 눈물 나네요. 기다렸습니다. 우리 형 같은 사람. 자, 1818 TPWHD님, 봉주형 새날 믿고 가세요.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챙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저기 이게 있어요. 봉도사 민주당 공천 확정됐을 때, 예. 박용진 이겼을 때, 저는 그게 내 역할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방송으로 가끔씩 말씀드렸잖아요. 낙곰수 키즈로서 빚 갚는 심정이었다고. 아휴,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 억장이 무너집니다. 근데 다시 지금 99번째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방송하는 시점 오늘 윤석열 탄핵 청원이 90만을 넘어섰습니다. 90만 넘어서는데 이게 언론들이요. 뭐 제도권 언론들이 다 뭐 나서가지고 뭐 50만 됐다, 60만 됐다 해주니까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왼쪽 상단에는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빠르면요. 오늘 저녁 내일 그러니까 예상 추이를 보니까 내일 오전 일찍. 오후 일찍.
오전. 네, 오전. 하루에 10만 정도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시간당 3,700에서 3,800명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서버 증설한다는데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사람 줄 서서 있잖아요. 줄을 서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게 국민으로서 해야 될 도리 같아서. 줄 서서 마치 지금 맛집에서 한 서너 시간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대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민심입니까 이게? 국민의 뜻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는 걸 시대 정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달라 이런 하루도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은 심판과 처벌 절차거든요. 임기 단축은 전체 대의 명제고 개헌을 통해서도 임기가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개헌은요. 조국혁신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 저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얘기했는데 저는 제 추정에 무슨 정보는 아닙니다만 조만간에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 같아요. 그래야겠죠. 예. 왜 그 임기 단축 개헌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응징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건 헌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개헌은요. 주도권이 현 정부가 갖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이 불가피하고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쫓기면서 개헌하는 건 심판이 같이 들어가는 거지만 지금처럼 당신이 마치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4년 주임제 원포인트 개헌하면서 개헌의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라. 이렇게 자리를 깔아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탄핵에 밀려서 마지못해서 안 그러게 되면 내가 이제 처벌받고 감옥 갈 수 있는데 개헌이라도 해야겠다. 이럴 경우하고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헌을 먼저 거는 것보다 국민들은 지금 100만이 가고 있는 건 심판하라는 겁니다. 처벌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 정치인이면 정치권에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2016년에요. 정치권에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역풍 두려워하고 있을 때 지금의 우리 당대표이고 부동의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께서 광화문 광장에서 12월 초에 마이크를 잡고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시장 입장에서. 그리고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두 자릿수가 올라간 겁니다. 정치권은요.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고 국민의 열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이 압승을 했을 때는 이미 탄핵 열차가 출발한 거예요. 지금 출발한 거예요. 출발한 겁니다. 네. 그 출발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탄핵 열차에 탑승하겠다고 하면서 티켓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 티켓을 못 사고 있어요.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은 응답해야죠. 가자. 탄핵 열차에 우리가 이렇게 엔진이 부글부글 끓고 오르는데 우리가 여기에 기관사가 되겠다. 근데 지금 하자. 국회 돌아가는 것도요. 예. 사실은 윤석열 탄핵의 명분적 빌드업이에요. 그러면 빌드업이죠. 네. 예. 그 지금 현재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예. 일단 열차를 출발시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칼을 뺄 만한 명분 찾기를 하는 건데 지금 최혜병 특검 오늘 방송하는 오늘 시점 현재 본회의 끝나고 바로 통과시킨다는 거죠. 예. 명분 쌓기죠. 명분 쌓기. 그 최일병인가요? 최상병인가요? 네. 나만 그 오늘 또 최상병이라고 실수했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원래는 이제 최일병이었죠. 예. 근데 한 계급 올려서 최상병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 해병대원들 입장에서는 상병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해병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최해병. 이야기하는데 예. 공식 법 명칭은 최상병이 맞습니다. 최상병인데 요거는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그 많은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재판 절차, 조사 절차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최소한 36분을 8월 2일 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보실장과 차관과. 이렇게 돼서 개입했다는 게 확실시 되면요. 이 프레임과 이 구도가 누구하고 똑같냐 하면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때 당시 세월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강주지검에서 해경을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근데 우병우가 전화합니다. 지검에다가. 현장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중단하라. 그리고 철수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받아서 다시 와라 그래갖고 받아갖고 그 다음날 나갔더니 압수수색은 긴급성과 신속성인데 압수수색 되겠습니까? 다 증거인멸하고 끝났죠. 이게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인해서 1년인가 형을 받습니다. 이게 만약 대통령이 했다고 한다면요. 현행법 위반이고 이게 헌법정신 위반입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지금 막고 있는 건데 이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을 갖고 빌드업을 하고 있고 국민들은 이게 관여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심정적으로 개입되어 있어서 박정훈 대령이 제대로 수사한 것을 회수해오는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됐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심증적으로 확신이 국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국회하고 지금 서로 손바닥에 맞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과 국회가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국회는 이런 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차곡차곡 만드는 과정으로 가고 국민들은 열기를 모아주고 땔감으로 계속 기관차에 불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핵 열차가 지금 세게 가고 있다. 어떻게 막겠냐.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민심의 도도한 흐름. 시대 정신. 네. 예. 사실 진짜 그런 거죠. 일제 강점기 때는 독립이 시대 정신이었고 예. 군사독재 때는 민주정부 수립이 예. 시대 정신이었고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가장 무능하고 사악한 자는 탄핵이 시대 정신인 거죠. 박근혜도 윤석열보다 나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입시키면요. 정말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그 작년 말에요. 예. 기시다랑 윤석열이 회담하기 전에 예. 지도에서 독도를 지웁니다. 일본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 이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안이. 그러면 헌법 정신 위배인데요. 헌법 정신과 그 현행 그 법 절차 법에 위법한 행위 이것만 있으면 탄핵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헌재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들이 많아갖고 9분의 6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헌재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헌재는요 국민의 민심에 따라갑니다. 이 탄핵이요 이대로 두고 20일 지난 다음에 자 20일까지 끝난 사람 또 합시다. 그 놀랍게도요. 예. 박근혜 탄핵 때 헌법재판소에 중도 성향 1명, 민주당 추천 1명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보수였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국민적 시대 정신에 그분들이 읽고 같이 가고 이제 우리가 그 좀 기분 나쁘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국민 눈치를 많이 봅니다라고 하는데 좋게 표현하면요. 시대 정신에 그분들이 조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조직이에요. 맞습니다. 정치인들 99%는 약간 기회주의 성향이 있거든요. 참. 자,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저 화면에 올라가고 있는 숫자가 길거리로 쏟아지면 윤석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1+5 최순실이라고 하는 공공의 적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추정컨대 김건희 씨가 실제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계되어 있어서 천공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무척 큰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보다 분명해진다면 국민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이 거리를 쏟아져 나오는 연인으로 따지면요. 윤석열 대통령 집권한 다음부터 지금 2년 동안 쏟아져 나온 게 그때 2016년 말서부터 2017년까지 쏟아져 나온 연인은 1,700만 명의 버금가는 숫자가 이미 나왔습니다. 연인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단순 물리적 산술적 계산으로 이 탄핵 숫자가 지금 집회하게 되면 뭐 한 5만, 10만, 3만 이렇게 나오는 이걸 갖고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속적이고 항상적인 심리가 어떻게 와 있나를 보게 되면 이미 1,700만을 넘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렇죠.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는 지금 9분은 선 넘었다고 봐야죠. 왜냐 총선이 끝났을 때 윤석열 자체가 완벽하게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면 저는 임기 채웠을 거라고 봐요.
채운다고 봐요. 근데 대국민 속이는 거 있잖아요. 이재명 예. 대표 마지못해 만나고 지지율이 막 21% 나오니까 석유 나온다고 거짓말 치고 입법청문회 등을 해봤더니 대통령실이 최혜병 사건에 그냥 개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도를 해버리고 이거 국회 운영위를 열었더니 그 비서라고 하는 자들 모여갖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1도 없다는 거죠. 국민들은 그러면 총선의 민의보다 더 분노하는 상황. 이게 지금 탄핵 청원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에 이르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오늘 최혜병 특검을 통과를 시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바로 필리버스터를 들어가요. 근데 필리버스터는 24시간만 할 수 있게 180석 이상이 찬성을 하면 종료를 시킨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통과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요. 예. 그리고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긴급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예. 탄핵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바로 재가를 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여론조사 해보면 윤석열은 언론 장악을 한다고 하는 의도를 국민들은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김건희 종합특검 이런 것들. 최소한 최혜병 특검에 윤석열 개입했다는 거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알게 됐죠. 자기 자신에 관한 법이란 말이에요. 저는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저는 민주당이 탄핵 목소리가 직접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 시점이 지금 된 거죠. 네. 딱 그 시점이 된 거고 저는 이제 탄핵에 지금 한 8명 정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민주당에도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는데 국힘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이 서명 숫자 올라가는 거를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보수 논객들이 나와서 막 저거 말도 안 되는 엉터리다 그러면서 막 그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더 올라가게 되면 뭔가 음모론을 또 펴니다. 그런데 그 선이 무너지면 그 내부가 동요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밝히기 어려운 거지만 만약 지도부가 되게 되면 실제로 국회에서 200석이 넘는 탄핵 발의가 될 수 있는 묘책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할 통치가 100명에 다 안 먹힙니다. 적어도 저는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건 이런 거예요. 탄핵이 되면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무조건 져. 근데 그 인식을 바꿔버리면요. 지금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라 보수도 아닌 검찰 기형적 집단이다. 그걸 보수에서 분리시켜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건전 보수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 출신들이 정치를 못하게끔 하는 이런 세력을 좀 띄어내고 그 통치는 이제는 좀 끝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설득이 들어가면 저는 먹어줄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건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숫자 있잖아요. 예. 현 시점 92만 7천 명. 예. 저 숫자가 길거리로 쏟아지잖아요. 예. 나머지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됩니다. 네, 해결돼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뛰어내려야 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프라님께서 계속 중요한 지점을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처음이 무서운 거거든요. 이 서명하는 것도 서명하게 되면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온 분들도 뭐 서명한다고 뭐가 되겠어. 근데 100만이 넘어가잖아요. 서명을 한 분들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반드시 거리로 나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는 결정적인 도화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예요. 맞아요. 그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오늘 안 통과 안 되겠네. 내일 통과시키고 예. 보름 안에 거부권 행사하고
그때부터는 아마 길거리에 나오는 숫자가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저는 거부권 행사를 바로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김빼기 작전으로 사람들 지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보름 안에 예, 하지 보름 안에 않겠어요?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 전에는 올라오자마자 바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바로바로 했는데 이번에는 마치 고민하는 척하면서 질질 끌 것 같아요. 지금쯤 되면은 국힘 내부에서도 이 무서운 세력, 이 거대한 이 본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이 제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고민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뭐 속보로 올라오고 있는 게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명백한 위법 없이 탄핵은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명백한 위법이 없어요? 아니요, 근데요. 네. 그 어투도 지금 바뀐 거예요. 그 어투가. 탄핵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고 이것은 혹세무민하는 거고 민주당의 공작이고 막 이렇게 갔었거든요. 표현이 물러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지만 이것도 틀린 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위반이 제일 커요. 헌법 위반이 탄핵 제일 사안 크죠. 중에. 그럼요. 애들이 형사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예, 위법과 헌법 위반이에요. 근데 헌법 위반은 직무 그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의 중한 사안은 헌법 중심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영토수 의지도 없죠. 영토수도 없는 거고요. 다 원론 장악. 다 이게 탄핵 사안이거든요. 탄핵 사안이죠. 그리고 그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음모론 얘기했잖아요. 이게 국민의 생명보존 의무를 위반한 거거든요. 생명보호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159명이 한낮에 대낮에 이태원 한복판에서 서서 만약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피오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음모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국민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건 무슨 뭐 이런 자가 있잖아요. 내 정봉주 의원이 빨리 일어선 것도 그런 느낌, 분노의 표출이라고 생각해. 예.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아니지. 내가 윤석열 탄핵할 때 멱살이라도 잡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럼요. 아유.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DNA 자체가 시대가 요구하고 시대 정신이 요구하면요. 3.1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집에서 태극기 안 들고 혼자 앉아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 같거든요, 느낌이.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만성이 돼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제 나온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 보시면 윤석열 탄핵하자가 탄핵 반대보다 20% 이상 많아요. 60% 정도 됩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예. 하나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설사 헌재에서 기각된다고 해도 민주당한테는 역풍이 없다는 뜻이죠. 역풍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집권하고서부터 날리면 바이든 이런 거요. 그 헌법정신 위반 찾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민주당에서 윤석열 김건희 불법 부정조사위원회 만들자고 하는 게 탄핵 사유를 아주 명료하게 명문화하자는 거예요. 탄핵 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국민들이 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을 더 큰 사건으로 계속 덮었는데 더 큰 사건이 다 탄핵 사유입니다. 맞아요. 지금은 탄핵 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묘한 요술을 쓰고 있다. 더 큰 사건을 계속 덮고 있는데 사건 하나하나를 다 쪼개보면 저는 거기서 다 탄핵 사유를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찾아내서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국민들을 청원하고 거리로 나오고 국힘 내부에서 이러다가 이게 나라 망하겠다. 이러다 우리 당 끝나겠다. 라고 하는 위기감. 그리고 이러다 보수가 괴멸하겠다. 이거 빨리 검찰 세력과는 손을 그어야 되겠다. 이러한 나름대로 정신 차린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너댓 명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게 있어요. 예전에 관성대로 하던 생각을 지금 버려야 돼. 그게 뭐냐. 총선 때 봤잖아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네 뭐네 해가지고 막 온갖 난리를 쳤지만 국민들이
민주당 등에게 압승을 압승을 주잖아요. 줬죠.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냥 하던 21대 때 하던 관성대로만 가버리면 역풍은 민주당한테 분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탄핵 발의를 한다거나 등을 해도 설사 헌재에서 기각돼도 역풍은 없다. 예. 국민들 뜻대로 하는 건데 뭐 국민들 뜻대로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프라님 말씀에 하나 덧붙여갖고 야당은요. 세 가지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투쟁과 혁신과 비전입니다. 이거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야당은 배부른 기득권 정당이 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지금 프레임을 씌워놓고 있는 건 뭐냐면 국회 권력자라고 하고 입법 권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헝그리 정신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역풍을 두려워하고 뭔가 국민들이 가고 있는 시대 정신에 같이 이 열차에 탑승하지 않고 뒤쳐져서 눈치를 보고 있으면 기득권 정당이 되는 배부른 기득권 정당처럼 보입니다. 그럼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지금 나서 싸워야 된다. 그럼 우리는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이 어디든지 나오게 되면요. 민주당은 자칫 잘못하면 기득권 정당이 됩니다. 이러지 말자고 우리는 지도부에서 각성하고 의원들이 각성하고 집단 의존심리에서 탈피해서 모두가 다 우리는 약체 민주당이라고 하는 결기로 싸워야 되고 그러잖아요. 거부권 행사하면 우린 할 게 없습니다. 왜 할 게 없습니까? 국민들과 싸워야죠. 네. 그래서 정봉주 같은 최고위원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예요. 한 명은 있어야지. 한 명은 있어야죠. 예.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사람 하면 필요하지. 거부권 행사하면 길거리 나오면 됩니다. 네. 민주당 118명이 전체 당원과 함께 나오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 국민들을 끌어줄 리더들이 예. 강하게 나가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박근혜 탄핵은 국민이 시킨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이 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달리 생각하면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왔겠어요. 일부는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게 단순히 지지층이 아니고 민주 시민들이거든요. 그 민주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시키라고 나오는 거고 그분들 연인은 다 합쳐봐야 1,700만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매주 주말에 나왔던 숫자 그 100만의 숫자가 여러 번이 결국은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거든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시면 100만쯤 모이면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 한 번 이루어지면 언론은 보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급격하게 저쪽 보수 세력의 힘을 잃게 되고 조중동까지도 돌아서게 되는 구조를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근데 사실 조중동도 이미 윤석열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경고를 했어요. 총선 끝나고 경고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윤석열 탄핵 걸어야 된다고. 예.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국회에서 192명의 의원이 찬성을 했고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돼요. 근데 그 아주 기초적인 형법으로도요. 김건희 디올백 특검은요. 윤석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재책 사유예요.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사들도요. 변호사가 그 연손 동기만 하도 그 기피해야 됩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해서 최상병 특검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디올백 김건희 특검법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부권 행사한다? 그럼 국회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너네 입법권을 이렇게 무시했지? 우리가 할 일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국민관계 우리 거리 나옵니다. 단회 일시적인 거리 투쟁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거리 투쟁으로 우리 국회 입법권 포기하고 거리 나서겠다. 민주당이 나서면요. 100만 모입니다. 그렇죠. 그 투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면요. 거리로 나오지 않는 국민들이 뭔가 마음에 핏을 트는 것 같아요. 아, 난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3.1 독립운동 만세운동 때 나는 태극기 안 들고 나오는 것 같고 이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지도부가 바뀌면 바뀐 지도부에 제가 혹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국민적 열기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아니 거부권 계속 행사하고 그래 너네가 뭐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해갖고 그렇게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이 됐네. 거부권 행사할게.
그럼 입법권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는 거죠, 거리로. 아이고. 과거에 우리 선배 민주당이 했던 거리 투쟁 그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책임지고 아젠다를 끌어갈 사람 정몽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 회의는 기성 정치인을 현역들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당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중에 좀 세게 이 아젠다를 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네. 본인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원해니까 그게 가능하다. 원하니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정몽주 기억하십시오. 이게 지금 민주당이요.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최고위원 컷오프를 합니다. 예. 근데 당원 50%가 들어가 예.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변화입니다. 예. 이재명 체제에서 이루어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 예. 근데 여기 반발도 없어. 결국에는 당원들이 지금 실질적인 당원들의 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탄핵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좀 벅차네요. 그럼요. 정몽주 다움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매우 기쁩니다. 예. 예. 새날이 이 역할을 11년 동안 꾸준히 해주셔서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시 이것도 팔짱가 봐요. 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형님의 살아온 세월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서로 존경하면서. 자, 정치 천재 정몽주 그가 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정몽주 의원은 어떤 식의 정치의 길을 더 열어갈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사람 욕심이라는 건 네. 최고위원 되고 나면 또 다른 욕심 생길 수 있거든요. 다만 제 바람대로 정몽주 명예회복은 한번 시키고 싶다. 예. 저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도 댓글창에 반가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새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독립군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도한 정권에서 국민들이 진심으로 신음하고 있고요. 서민들의 생활은 다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정권 끝장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장내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들 삶을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상심하고 있을 때도 새날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민주당을 사랑해 주시면서 이렇게 함께 버텨온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표하고요. 최고위원회 들어가게 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 한 몸 불태워서 리더의 덕목 희생과 용기 잊지 않고 용기를 내고 희생의 정신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낼 때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처 못다 드린 말씀은요. 또 3개월, 4개월 만에 7시에 정봉주 TV에 또 출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남영희, 박진영과 함께 돌아온 완전체 또 한번 말씀 나누고요. 새날에는 이제 매주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만 수요일에 하시죠. 다음 주에. 왜냐면 미리 약속된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주시는 100회 정치천재 정몽주 100회. 다음 주 수요일 3시에. 알겠습니다. 99회.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싸우겠습니다. 정몽주 당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선수 교체하겠습니다.